나는 32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퇴근길마다 밀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늘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이곳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기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남긴 한마디가 내 삶의 방향을 비틀어버렸다. 너 여기 남아서 계속 이렇게 살 거니? 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후를 앞둔 부모님, 미래가 뚜렷하지 않은 직장, 그리고 나에게 남은 건 불안정한 월급과 막연한 미래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접어두었던 이민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냈다. 처음엔 단순한 상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언어 학원 등록, 서류 준비, 통장 잔고 증명, 인터넷 카페에서 본 수많은 조언들 현실은 생각보다 무겁고 촘촘했다. 그래도 가야 해. 여기를 벗어나야 내가 살 수 있어. 이 선택이 결국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랐지만 그래도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떠남이라는 결심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지구 반대편의 작은 항구 도시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기내에서 잠시 졸다가 깨어났을 때 낯선 하늘빛이 창문에 밀려들었다. 그 순간 비행기 엔진음 사이로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나는 내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나는 이민자였다. 그리고 이민자는 종종 자기의 일부를 놓고 떠나야 한다. 도착한 도시의 첫인상은 화려하기보단 차갑고 빠르게 움직였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언어는 내 입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누군가의 얼굴 표정도 말투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 같은 나라 출신의 선배 이민자에게서 시작되었다. 그의 이름은 주성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났고 이민 초기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며 먼저 연락을 준 사람이었다. 숙소도 저렴한데 알아봐 줄게. 일자리도 연결해 줄 수 있어. 그의 말은 너무 친절했다. 그리고 나는 그 친절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공항에서 그가 알려준 주소로 갔을 때 그곳은 정상적인 숙소가 아니었다. 좁은 방 2개에 5명이 이미 살고 있었고 창문은 고장나 열리지도 않았다. 방 안에는 정체 모를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가구는 부서져 있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라고요? 처음엔 다 그래. 싫으면 나중에 옮기면 돼. 주성은 태연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알선해준 일자리는 합법적 일자리가 아닌 이민자들을 싸게 부려먹는 비공식 노동이었다. 임금은 말도 안 되게 낮았고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었다. 나는 항의했지만 그때 돌아온 주성의 말은 잔인했다. 너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있어? 없잖아. 나 아니면 너 어디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도움받는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된 상태라는 걸. 하지만 곧 더 큰 배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니 내가 모아둔 현금 봉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다들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방 한쪽에서 들려오는 귓속말을 우연히 듣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 새로 온 애 돈 주성이 가져갔다더라. 믿음은 한순간에 부서졌다. 낯선 나라에서 만나 의지했던 단 한 사람이 나를 뒤에서 베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암흑 같은 방에서 혼자 무너져 내렸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비행기 표를 살 돈도 다시 시작할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배신의 쓰디쓴 맛과 함께 진짜 이민자가 되었다. 서류 문제도 돈도 부족해 법적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나는 더 어두운 이면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곳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낡은 거리였다. 새벽에도 술 냄새가 나는 골목. 이름 모를 언어가 뒤섞여 울리는 소란 속에서 나는 그저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그 골목에서 3명의 남자가 나를 가로막았다. 외모로 봐선 이 도시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손에는 캔맥주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Hey, where are you from? 처음엔 가벼운 질문처럼 들렸다. 하지만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한 남자가 내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나는 차가운 벽에 내동댕이 쳐졌다. 돈 내놔. 지금. 그들은 내가 이민자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민자는 신고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저항하면 더 크게 다칠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그들에게 넘겼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고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불안과 공포에 잠들었다. 자기 나라에서도 힘들었지만 여기서는 존재 자체가 취약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민이 내 삶을 바꾼 게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바다 건너온 이 땅에서 자꾸만 작아지고 있었다. 절망이 깊어질 무렵 우연히 한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어 상담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진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수진은 나보다 몇 년 먼저 이민 온 사람이었고 나와 달리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건 혼자서는 정말 어려워요. 도와줄게요. 정말로. 수진은 숙소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법적 조언이 가능한 단체와도 연결해 주었다. 심지어 내게 적합한 합법적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진짜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도 처음 왔을 때 도움받았어요. 그때 누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울렸다. 며칠 뒤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가방을 털렸던 골목에서 그 일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는 이웃. 외국인이 경찰 신고 절차와 보상 프로그램 정보를 알려준 것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은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을 덮는 건 결국 사람의 손길이라는 걸. 그리고 조금씩 내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일자리는 안정되었고 주성에게서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대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무너졌던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새로운 나라에서 나만의 작은 터전을 만들었다. 언어도 능숙해지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이민이라는 길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다. 주성이었다. 처음엔 무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어. 욕심이 눈을 가렸고 너한테 저지른 짓 후회한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를 용서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도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걸 알았다. 그 당시엔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무너졌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내 말이 끝나자 주성은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 말 다 맞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고맙다. 내 말 들어줘서.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가벼워졌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몇 달 뒤 나는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익숙한 공기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다녀왔어. 작게 중얼거리자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내가 떠난 곳도, 내가 살아가는 곳도 결국 둘 다 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두 세계 사이를 잇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다시 일어선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나를 붙잡아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